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오늘도 다시 의총을 지금 법사위 앞에 서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지금 개시된 지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류, 그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의 체포 직전에 7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체포 직전 그리고 그 전날 합쳐서 8번 통화를 했고요. 황무성 씨의 그 녹취록 여기에 8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 상정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그러면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갠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 대장동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전체 회의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상정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 위원장님, 이게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이고 또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도 숙려기간 5일이 원칙이거든요. 제가 간사에 보임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는 법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건 우리가 원칙으로 좀 정하자. 숙려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을 잘 분석하고 또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문제 가지고 이게 지방세가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상정시켜달라. 참 어렵지만은 제가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상정을 해드리고 또 오늘 상정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경우에 난민들이 다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일소위로 보내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켜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정을 시켜서 대체 토론을 하고 일소위에 보내서 일소위에서 또 논의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좀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법안이 제출이 됐으면
그것도 야당 의원 전체가 104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그 절차 있잖아요. 절차. 아무리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간사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박강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야당 의원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줍니까? 상정 좀 시켜주세요.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자 요거는 그러면 일소위에 보냅시다. 일소위에서도 박주민 간사님이 위원장이잖아요. 일소위.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이종용 토론하고 2항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토론해서 이게 또 계류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당이 매일 법사위 생길 때마다 의총장을 앞으로 옮겨가지고 의총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좀 정치적으로 발휘하셔가지고 좀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이거 좀 지켜서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해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건투성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겉핥기만 했다. 면죄부만 주려 한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인사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팀은 더더욱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점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8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회유, 압박, 입맞추기, 증거인멸 논의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건 관계자들 중에는 연달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더욱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검찰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이거 자체가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